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TV토론회 제4차 채널A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주관을 했는데, 이 토론을 지켜보면서 또 이 나경원 후보가 정말로 사실과 다른 주장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결국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들,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입니다. 뭐 옆에 있던 원희룡과도 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은 정말로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인데도 우리 국민들 앞에서 정말 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 그럼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는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판사 출신이긴 하지만 법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의심을 자초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한번 짚어본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얘기들을 한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한동훈이 그 입으로 지금 계속 내뱉고 있다. 결국에 이거 뭔 말이냐? 결국엔 이건 한동훈 배신자다. 그리고 한동훈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어떤 정치적 몸값을 키우고 자기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고 그리고 결국엔 자기만의 정치, 자기의 대권 플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저 하는 거 봐라. 지금 이런 취지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뭐 나경원 의원이 일종의 정치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토론에서도 여러분들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한동훈? 저기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형사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이지 않느냐? 한동훈 그때 특검에 검사로 있었지 않느냐? 그때 뭐라 그랬냐? 한동훈 당무 개입, 국정농단, 이런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 그런 표현들을 갖다가 검찰 공소장에다 적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기소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번에도 당무개입, 국정농단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결국엔 너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시키려고 하느냐, 배신자 한동훈, 이런 취지로 이제 TV 토론에서 얘기를 했다는 오해를 너무 살만한 그런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에서 그랬고 저번에도 그랬고 또 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도, 뭐 각종 언론 매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와서도 제가 하나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경원 후보가 7월 11일 날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왔습니다. 이게 종편에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거기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무개입, 국정농단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의도된 발언이라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탄핵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는 걸 방조하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 왜 그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한 사람이 한동훈 당시 특검 검사였는데, 그때 우리가 그동안에 접하지도 못했던 당무개입,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탄핵으로 다 연결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입이 판도라의 상자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본인이 살자고 정권 자체를 위험에 빠뜨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공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때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 전부터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경원 후보, 나경원 의원이 한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 영상을 제가 찍었고 여러분들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닙니다. 제 기억엔 두 번 정도 이걸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울대 법대 출신 판사, 전직 판사에 대해서 제가 이 법률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는 살면서 법조문을 그렇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 같은 사람보다도 이 법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나경원만을 위한 법률 특강, 내지는 이번 토론을 보면서 또는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서 이 나경원이 한 이 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 라고 여기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까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약간의 특강식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경원은 분명히 한동훈 당시 이제 그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있지 않습니까? 그 특검에서 이 공소장을 썼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당무 개입을 했기 때문에 뭐가 유죄다, 이런 취지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취지로 기소를 했다는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결국엔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당무 개입은 법적으로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당무 개입은 이게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당무 개입은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지탄받고 비난받고 비판받고 지적되고 그걸 또 자제해야 되고 그런 거긴 하지만 당무에 개입했다 해서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 당무 개입했어, 저거 불법이야, 대통령은 법률을 어겼어, 또는 대통령은 헌법을 어겼어, 그래서 탄핵시켜야 돼, 이렇게 할 만한 조항이 없습니다. 헌법에도 마찬가지고 법률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꾸 왜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결국엔 그런 게 다 탄핵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탄핵은 여러분들 뭡니까? 이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탄핵 소추는 누가 했습니까? 바로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또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 그때 당시에 나경원 의원 탄핵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원희룡 당시 제주도지사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새누리당 내 비박계 이런 사람들이 주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이런 자들이 여기에 합세를 했고, 그래서 결국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 소추안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다기보다는 이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된 건데, 그 뒤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기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 탄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지네들이 탄핵을 시켜놓고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해놓고 그 뒤에 이런 어떤 특검이나 검찰의 조사, 그 다음에 기소, 그 다음에 재판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 사실관계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 자신이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들을 다 목격해놓고 또는 그 상황에 참여를 해놓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해서 탄핵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거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전직 판사 나경원 의원은 지금도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 어떻게 아는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 뭐냐, 그때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 개입 혐의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이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때 당시에 검찰 내지는 특검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결국엔 이 범죄 사실이 뭡니까? 공소요지입니다. 공소요지가 거기 들어가 있고, 재판부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그런 범죄 행위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처벌한다, 이렇게 그 양형을 결정한다, 그런 취지의 결정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서 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한동훈은 지금 당무 개입이라고 했는데 그 당무 개입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에는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서 그렇게 됐지 않느냐. 근데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시킨 사람은 한동훈이 아닙니다. 윤석열도 아닙니다. 탄핵 누가 시켰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탄핵 찬성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근데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무 개입으로 탄핵된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개입 이렇게 하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당무 개입과 공천 개입은 엄연히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공천은 뭡니까? 공직 후보자 추천에 개입을 했다. 공직 후보자는 뭡니까? 공직 선거에 나가는 거기에 개입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은 이 당적을 가질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거기에는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률들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정당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라도 또는 그 어떤 공무원이라고 해도 이 공직선거에서 그 누구의 편을 든다거나 그 누구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그 누구를 위해서 어떤 금품을 살포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천에 개입을 했다, 박근혜 청와대가. 근데 그 최종 지시를 내린 사람, 그 다음에 그걸 결정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나경원은 당무 개입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범죄 사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에 실시하는 관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 경선에서 경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여기서 말하는 당내 경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그 추천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전당대회 그 당내 경선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총괄하고 청와대 뭐 쭉 나옵니다. 뭘 현역을 배제하고 누구를 당선시켜 친박계 세력 확대를 하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누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게 하고, 경선 및 선거 전략 수립을 위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하고 경선운동에 관여하게 하면서 그 결과를 모두 보고받기로 마음먹었다라는 게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에 대한 이 범죄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어디 당무 개입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게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죄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서울중앙지법 이 1심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재판을 내렸냐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국내에 선출된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내에서 자신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한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들을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선거 및 경선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개입하고 자신을 지지할 세력에게 유리한 공천 룰 자료를 공천관리위원회에 전달하여 공천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쭉 하면서 헌법적 체계를 방기했고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했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으로서 쭉 이렇게 했던 정황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해서 징역 2년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나경원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당무개입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고 결국에는 그렇게 됐지 않느냐라고 그 주장하는 사건의 요지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당무 개입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공천 개입이 나오고 그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받았지만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전에 탄핵됐기 때문에 이 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후보,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했던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엔 뭔 말입니까? 탄핵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직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형사상 소추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아서 이렇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겁니다.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탄핵을 왜 시켰느냐? 그걸 먼저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다 탄핵시켜놓고 자기들이 박근혜 대통령직 뺏어놓고 박탈해놓고 한동훈한테 위험하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는 거하고 똑같지 않느냐. 과거에도 당무개입 국정농단 이런 공소장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나경원 의원도 지금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법이라고는 하나도 모르는 법률 문외한인데도 그 서울대법대 출신 전직 판사 출신 나경원 후보를 비롯한 또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또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그 의견이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 특강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약간 중언부언한 측면이 있지만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한 겁니다. 너무나도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된 적이 없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하고 무관하다. 그 누구하고도 무관하다. 다만 그런 거에 반발하고 그런 거에 앙심을 품고 그런 거에 반감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비박계, 김무성, 유승민 또 그에 동조했던 세력들 뭐 원희룡도 마찬가지고 이런 자들 나경원 탄핵 찬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자기 반성을 먼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기 때문에 이 한동훈이 참여하고 있던 그 특검에서 이런 수사와
기소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선후 관계를 먼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가 과연 정당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 의견이 분분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과정 자체, 이 사실 자체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마치 세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 기억에서 이렇게 점점 잊혀졌다는 그걸 이용해서 이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이 국민을 속이려 하는 이런 행위들은 철저하게 배척하고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어가는 의견을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달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제 이제 채널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성장을, 큰 성장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댓글 후원을 해주신 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고, 예,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러블리 로지스님께서 댓글 후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